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유튜브 창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문했던 흔적들이 구글에서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번에 들어가 보면 내가 구독했던 것, 좋아했던 것, 내가 즐거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새로운 창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창을 유튜브에다가 띄워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컴퓨터의 어떤 만들어진 체계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새로운 존재를 만나고 새로운 세계에 접속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알게 된 사람이 김정은 교수예요. 제가 그 김정은 교수가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형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추천이 됐지만 저는 그냥 삭제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제가 이렇게 책에 대한 대담 프로 그런 거를 읽다 보니까 또다시 그 사람이 쓴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의 제목이 바닷가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슈필라움의 심리학. 그 책을 가지고 대담한 프로그램이 짧게 있어서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들어볼까 하고는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가 1962년생이에요. 근데 그가 2012년에 그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명지대 교수로 있었는데 대학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일본에 가서 그림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2015년에 여수에 정착을 합니다. 여수도 단순히 그 도시가 아니라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갈 수 있는 섬에 도착을 해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삶이 제 마음에 고요한 그의 인생의 떨림이 제 마음의 울림으로 서로가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제가 왜 김정은 교수를 보면서 제가 외면했나?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명망가였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었고 큰아들에게는 교회를 세습하고 둘째인 김정은에게는 공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도 사실은 그 교회에서 교목을 파송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후원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아버지가 그냥 헬기 태워가지고 정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안착시켜준 것 아니겠어? 이 사람이 뭐 힘든 것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외면했었죠. 그런데 김정은 교수가 자기의 이제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62년이니까 나이가 환갑이거든요. 근데 50이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이 사람이 걸어갔거든요. 근데 50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 이제껏 뭐 살았지? 이제껏 산 게 세상과 사람에 떠밀려서 살았다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떠밀려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니라. 그러고는 김정은 교수가
자기가 하던 교수직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일본으로 떠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목사의 그 유명한 아들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근데 이걸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과 이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을 느끼며 한다는 게 이분에겐 참 답답함이었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홀로서기에서 여수에 가서 시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마 고유한 이제는 울림이 여기 오산에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울림이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저는 세 가지 생각해요. 그게 시간이고 공간이고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우주를 채우는 것들이에요. 시간, 공간, 인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은 이것을 한자로 쓰면 시간, 공간, 인간이 사이간자를 써요.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와 틈, 인간과 인간 사이, 또한 인간 안에도 영혼이 있는데 이런 사이와 틈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늘 익숙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게 늘 익숙한 방식이고 검증되었고 내가 늘 생존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늘 익숙한 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뇌과학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다른 것을 경험할 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존재 세계들 그것과 다른 것을 만나게 될 때 창의성과 창조성이 발휘가 된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융합한다, 혁신한다라고 말하죠. 방송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한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 도시 생활, 서울 생활, 여기 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제주살이를 갔대요. 뭐 한 달, 뭐 6개월, 1년 그렇게 하듯이 제주살이를 간 겁니다. 좀 나만 홀로 떨어져서 내가 물리적으로 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제주에 가게 되면 나만의 어떤 성찰의 시간, 새로운 시간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웬걸요. 그가 제주살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제주 여행을 오기만 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에는 오히려 사람 피하고 싶어서 내가 제주도에 갔는데 오히려 제주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김정은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로 회피하지 말아라. 관계로 도망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말아요. 홀로 외로이 견딜 때 사실은 더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한 그 떠오르더라고요. 홀로 서라. 그거 진짜 홀로 서게 하면 그제서야 내가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관계만 맺으며 살 뿐이다. 근데 같은 공동점은 결국은 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 서지 못할 때 무엇인가에 잡혀 살고 붙잡혀 살고 떠밀려가고 끌려가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그 시간과 공간에 가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하임을 하면서 노동을 합니다. 저희 집은 뭐 금요일부터는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거에 몰입이 되어 있지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토요일이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뭐 토요일에 거의 어떤 날은 정말 밤을 샌 날도 있고 새벽에는 그걸 다시 이렇게 막 하고 내가 준비한 원고를 다시 점검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5월 2일 날 2021년 5월 2일 날 주일 아침인데 이곳에서 왔지요. 이곳에서 그날도 예배 준비를 하는데 주일 아침에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도 주일 아침이라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마법의 일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에너지 작동하는 곳, 자기를 갈아넣지 않고 스스로 그러함에 익어가는 곳, 마음의 식탁, 피땀 눈물의 작품이 맛이 되어 그대의 몸에 배이고 나 없는 곳에서도 그리움의 침이 고일 때 산봉우리 걸렸던 구름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리는 곳, 꼴깍꼴깍 침 넘어가는 진동, 마른 가리 한눈에 씨앗 품는 소리, 마약의 끝은 목롱인데 이 맛은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고 깨끗함으로 나를 비워 그대와 호흡할 때 그대 숨소리 내 몸을 울려 낭낭하다.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이곳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공간과 시간에 떠밀려가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구나.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누구라는 존재 앞에 가게 되면 숨 쉬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잘 보여야 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심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눌리는 그게 있는데 이제는 3년의 노동을 하고 4년의 노동을 함해가면서 이제는 이런 자유가 있구나. 똑같이 나는 자영업의 세계 가운데 감옥 같은 세계에 잡힌 것 같지만 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따라서 나만의 세계와 우주를 가꾸어가며 경제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리학자 김상욱이 하루라는 시를 썼습니다. 지구의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4시간, 수성의 하루는 수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407시간, 수성의 학생은 등교해서 20일을 공부해야 하교한다. 토성의 하루는 토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0시간, 토성의 학생은 등교해서 3시간 공부하면 하교한다. 토성에서 살아볼까? 지구의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365일. 토성의 1년은 토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만 749일. 토성의 학생은 고3 수험 생활을 30년 해야 한다. 수성의 1년은 수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88일. 수성의 하루는 58일이니까 이틀이 지나가기도 전에 연봉을 받는다. 수성으로 이주할까? 하지만 수성은 덥다. 평균 기온 400도. 나의 하루는 너의 하루와 같지 않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별인데 그 별들이
중심으로 도는, 공전하고 자전하는 그 중심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돌 때 느끼는 그 시간의 길이, 무게, 시간의 무게, 밀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이 더하임에서 일을 하며 노동할 때 고요한 저만의 마법의 시간이 이곳에 흘러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 공간, 인간을 경작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외부의 감시, 억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의 감시, 떠밀려오는 사건들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스스로 자기 감시하며 억압했던 삶들이 얼마나 험악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허락한 고요한 그 울림이 저의 마음을 울릴 때 고요한 주파수를 언어화하고 그 언어화된 것을 내가 있는 이 시간 공간을 잘 디자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하루로 경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